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형용사 했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부사. 부사는 이제 단원이 굉장히 간단한데,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쭉 공부해 오다 보면 이 부사가 간단한 단원인 만큼 간단한 단원이지만 이제 그 다른 품사하고 구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느끼셨을 텐데, 그 부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사라는 품사랑 연관되는 설명 일부 하고, 그리고 이제 단어만 조금만 더 집중해서 암기하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단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세요. 부사는 이제 이런 거 있었잖아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요 형태 가지고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거. 또 if가 이끄는 절, 이건 또 명사도 가능하고 부사도 가능했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besides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부사도 되지만 전치사도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형태인데 이제 두 가지 이상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형태든 이 형태든 이 형태든 다 부사라는 말이 껴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부사의 첫 번째는 부사의 역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식으로 쭉 듣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부사의 역할은 무조건 수식어로만 쓰이는데, 문장에서 뭘 수식하냐면 이제 이것도 좀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부사가 뭘 수식하는지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해석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니까 독해를 할 때도 다음 문장 해석할 때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식만 해주는데 바로 이 넷 중에 한 가지를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이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부사를 명사랑 구별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부사를 형용사와 구별해야 될 때가 있고, 이 얘기는 바로 또 나와요. 그리고 부사를 전치사랑 구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특징들을 쭉 한번 다시 정리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이제 머릿속에 새겨보세요. 배웠던 부분 다 복습하는 거예요. 자, 먼저 부사와 명사 구별하는 방법. 부사는 생략을 해버려도 문장이 성립된다는 점. 그런데 명사는 문장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 문장 성립이 안 돼요.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부사인지 명사인지는. 그래서 이제 명사 다시 한번 복습하면,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 전치사의 목적어. 다음 부사와 형용사 구별하는 방법. 일단 공통점은 형용사도 수식어로 쓰인다는 점이 공통점이거든요. 그런데 부사는 명사는 수식 못해요. 명사 말고 동사, 형용사, 부사 이것들은 수식이 가능한데 명사는 수식 못함. 그런데 형용사는 수식을 하기를 명사만 수식할 수 있어요. 명사만 수식이 가능해요. 자, 끝으로 좀 전에 besides 같은 경우는 부사도 되고 전치사도 됐었는데, 부사라면 단독으로 사용돼요. 그리고 생략해도 문장 성립이 돼요. 그런데 전치사라면 반드시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반드시 와야 돼요.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나 대명사를 바로 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요때 전치사를 만약에 생략을 해버리면 문장 성립이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부사냐 전치사냐 구별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영어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해두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거고, 다음 부사의 형태. 단어 자체가 부사인 경우도 있는데, 부사를 만들 때는 대개 이럴 때가 많아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될 때가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단어들 대부분 ly로 끝나면 부사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두고 이제 적용을 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만약에 명사에 ly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형용사가 된다는 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friend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friend라는 명사, 또 love, 동사도 있지만 동사에는 ly 안 붙여요. 그러니까 명사 love에다가 ly를 붙일 경우에 cost도 동사도 되지만 명사도 되거든요. 비용이란 뜻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다 명사라고 하면 여기다가 friendly, lovely, costly 이렇게 붙이면 이게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용사라면 명사를 수식을 하거나 아니면 보어로 쓰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형용사로 쓰였는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는 꼭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 나오는데 단어를 몇 개를 써줄 테니까 요 단어들 한번 보세요. 그 책에 보면 부사랑 형용사가 같이 쓰이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well 같은 단어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인압이라는 단어 이것도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니까 형용사로 쓰였냐 부사로 쓰였냐는 우리 좀 전에 말했던 바로 여기 이걸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하면서 각각의 뜻이 또 차이가 나면 그 뜻에 맞게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아주 뭐 fast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좀 기초적인 단어들이니까 일단 이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각 품사 구별하고 품사에 맞는 뜻들을 이렇게 이제 처리해 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단어들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 몇 개를 써줄 테니까 이 단어들을 한번 단어의 뜻이 뭔가 한번 쭉 보세요. 특징도 같이 살펴보고. hard라는 단어 있고요. near, late.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단어 같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어설프게 대충 외워놓고 대충 그때그때 그냥 해석해버리면 이런 데서 이제 해석에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잘 안 되고 문장이 어렵게 느껴지고 한다고요. 또 하나로 pretty. 자, 먼저 요 네 단어의 공통점은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단어 자체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그러면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hard라는 단어가 형용사할 때는 뜻이 뭐고 부사할 때는 뜻이 뭔지 이렇게 해서 요 네 단어의 형용사일 때의 뜻과 부사일 때의 뜻을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요 네 단어는 다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니까. 자, 일단 정리를 할 테니까 보세요. hard가 형용사일 때는 어려운, 단단한, 부사로 쓰였을 때는 열심히. 뜻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걸 막 뒤섞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near가 형용사일 때는 가까운, 근처에, 근처의, 가까운, 근처의. 부사일 때는 가까이, 근처에. 그리고 형용사의 뜻 처리와 부사의 뜻 처리가 이렇게 다르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고. late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늦은, 이게 대표적인 뜻이고요. 부사로 쓰일 때는 늦게. 이렇게. pretty, 이제 다들 알겠지만 형용사일 때는 예쁜, 귀여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형용사 같은 경우는 그 뜻 처리가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거나 뭐뭐의 이렇게 이제 끝나는 단어들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pretty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주로 쓰지만 부사로도 쓰여요. 근데 이제 부사로 쓰이는 걸 만약에 몰랐으면 여기 왜 외워야 돼요. pretty가 부사로 쓰일 때는 꽤, 매우 이런 뜻으로. 그러면 조금 전에 무슨 fast라든가 enough이라든가 단어들을 적어주면서 well이라든가 형용사나 부사로 쓰였을 때 둘 다 가능하고 뜻에 약간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슷한 뜻에서 마지막에 뜻 처리만 살짝 달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뜻이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뜻이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이 네 단어를 특히 이제 칠판에 적어준 이유는 요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 네 단어는 특징이 또 있어요. 뭐냐면 hard에다가 ly를 붙였을 때 또 다른 뜻이 돼요. near에 ly를 붙였을 때 품사는 부사면서 또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뜻을 외워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또 late라는 단어에다가 ly를 붙이면 이 뜻과 다른 뜻의 또 부사예요. pretty에다가 ly 붙이는 건 pretty에 이제 t자 자음이니까 자음 다음에 y를 i로 고치고 ly를 붙이면 우리 방금 한 거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 된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형용사 pretty에다 ly를 붙여서 이렇게 부사. 그럼 이제 요 네 단어도 부사거든요. 이 단어 자체도 형용사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부사로 쓰일 때도 있죠. 그러면 이 단어 자체가 부사일 때의 뜻과 ly를 붙였을 때의 뜻이 다르니까 정확하게 단어 암기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구별하라는 문제도 나오니까 뭐 일종의 이제 쉬운 어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단어가 쉽다 보니까 등한시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뜻 정리를 할 테니까 이제 이 단어들 뜻 잘 외우세요. hardly는 특히나 중요하고 조금 있다가 또 나와요. hardly는 뜻이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건 부사인데 부사 중에서도 이렇게 빈도를 나타내는 거라서 횟수, hardly는 또 빈도부사라고도 불러요. 뭐 always, sometimes, often 이런 게 빈도부사. 좀 이따가 빈도부사 얘기가 나올 때 이제 또 설명하기로 하고, nearly는 near는 형용사할 때, 부사할 때가 뜻이 장소와 관련이 됐었죠. 근데 nearly 이래버리면 장소와는 상관이 없어요. 거의. almost와 동의어예요. 그리고 nearly 이런 단어를 이렇게 불러요. 정도의 차를 나타낸다 해서 nearly는 정도부사. 다음에 lately 뜻은 최근에. prettily 이거는 이제 의외로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형용사 예쁜 형용사일 경우에 ly를 붙여서 부사가 됐을 테니까 형용사를 부사로 만들어주면 돼요. 예쁘게, 귀엽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기초적인 단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해두고, 형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다음 부사의 위치. 부사가 문장에서는 이제 그 위치가 어디냐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부사의 위치에서 일단 첫 번째는 부사는 문장에서 여러 개가 나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사가 한 문장에 뭐 3개, 4개, 5개 이상이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부사가 여러 개가 나왔을 때 부사를 그러면 어떤 순서로 나열하는 거냐? 원칙은 이거예요. 이런 걸 부사의 어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원칙 딱 하나만 알아두면 이제 예외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예외적인 거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구별만 할 줄 알면 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부사의 어순은 외우기를 이렇게 외워요. 장방시, 장방시 이렇게 외워두면 간단히 끝내요. 자, 끝나요. 무슨 말이냐면 장소의 부사나 부사구를 제일 먼저, 방법의 부사나 부사구를 그 다음, 그리고 시간의 부사나 부사구를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방법의 부사는 뭐냐? 이건 고민하지 말고 일단 부사를 나열하라, 적절한 순서로 나열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장소를 맨 앞에, 시간을 맨 뒤에, 그리고 장소도 시간도 아니면 가운데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장소 중에서도 좁은 장소를 먼저 쓰고 넓은 장소를 뒤에, 시간에서도 짧은 시간을 먼저 쓰고 긴 시간을 뒤에, 이렇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외우기를 장방시, 장방시라고 외워두고 작은 단위부터 먼저 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다음 방금 나왔었었는데
빈도부사와 정도부사의 위치. 이것도 이제 기초적인 건데 뭐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빈도부사와 정도부사의 문장에서의 위치. 이렇게 외워요.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는 문장이라면 비동사나 조동사 뒤.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이라면 일반 동사 앞.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비, 조, 뒤, 일, 앞. 이렇게. 비동사나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렇게. 자,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많이 외우고, 이제, 계속 또 나올 때마다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것 중에, 두 단어로 된 수거들이 있거든요. 두 단어로 된 수거가 있는데, 우리가 배운 걸 놓고 보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이렇게 된 두 단어짜리 수거들을 예전에 뭐 동사의 종류라든가 수동태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진도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동사가 포함된 두 단어짜리 수거들 중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있어요. 타동사 플러스 부사. 타동사 플러스 부사로 연결된 수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단어짜리 수거인데, 동사가 포함된 두 단어짜리 수거인데 바로 타동사 부사 여기에 속하는 거냐, 자동사 전치사 여기에 속하는 거냐는 반드시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부사의 위치는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책에 뭐 문장 수식할 때 뭐라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의 일반적인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부사라는 품사의 특징들이에요. 그래,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문장에서 자주 나오는 부사 몇 개만 교재 보고 정리를 하면 부사 단어는 그냥 간단히 끝나요. 자, 이제 여기에만 집중을 하세요. 타동사 플러스 부사에 속하는 수건지, 자동사 전치사에 속하는 수건지가 구별이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중요하냐면, 먼저 위에 거라고 해봐요. 지금은 우리 부사라는 걸 배우고 있으니까 이제 초점을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이제 또 부사 단원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또 나오는 수거들은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분 배웠던 것들은 자동사 전치사에 해당되는 수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다 초점을 맞춰보라 이 말이야. 부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타동사 플러스 부사에 해당되는 수거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타동사는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사는 목적어 필요 없지만, 그러면 타동사 플러스 부사일 때 목적어를 어디다가 쓸 거냐? 부사 앞에 쓸 거냐? 부사 뒤에 쓸 거냐? 부사는 어차피 수식어니까 무시해버리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부사 앞에 쓰냐 뒤에 쓰냐 아무 데나 써도 되냐, 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먼저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나 대명사죠. 그래서 명사인지 대명사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먼저 요 타동사의 목적어가 만약에 명사라면 간단해요. 부사 앞에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맞고, 부사 뒤에 써도 맞고, 이렇게 이제 눈으로 한번 확인해 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가 됐건 이 경우가 됐건 부사 괄호 쳐버리고 이 단어의 목적어는 이거구나, 이 단어의 목적어는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 타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만약에 대명사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대명사라면 반드시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여기다 써줘야 맞아요. 만약 뒤에다가 쓰잖아요. 타동사, 부사, 대명사
이렇게 쓰면 이 표현은 틀려요. 요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대명사가 목적어일 때는 타동사와 부사 반드시 사이에 써야 된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그러면 밑에 있는 자동사 전치사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배워왔던 그러면 이 경우는 목적어를 어떻게 집어넣냐? 어떻게 집어넣냐면 애초에 자동사는 목적어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사 뒷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여기 나오는 이 명사나 대명사는 앞에 있는 자동사와는 문법적 관련이 없고 여기 있는 명사 대명사는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전사랑 명사가 합쳐지면 이렇게 합쳐지면 이제 부사구라고 이제 또 구분을 하겠죠. 자, 이렇게. 자, 이런 것 때문에 타동사 부사냐 아니면 자동사 전치사냐 요 구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칠판으로 설명을 했고요. 지금 172페이지, 173페이지 설명을 다 끝냈어요. 173페이지 보면 맨 위에 3번에 위치라고 있죠. 그 위치에서 쭉 내려오면 거기 3번에 타동사 플러스 부사 해서 방금 설명이 거기 있는데 거기 아래 보면 타동사 플러스 부사에 해당되는 수거가 몇 개 안 되게 쭉 있죠. 요것만 외워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뜻도 외워야 되지만 조금 귀찮더라도 뜻만 외우고 끝내지 말고 그 수거들은 바로 여기에 속한다는 거. 자, 그래서 서로 반대말 관계로 외우는 게 여러분들이 편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놨으니까 한 번만 쭉 보세요. get on 하면 차에 타다. 반대말은 get off. put on 하면 입다. 반대말 take off. 동사가 바뀌어요. take off가 벗다. turn on. 켜다. 특히 이제 이렇게 on이 전사로도 많이 쓰이니까 그게 헷갈리겠지만 여기 있는 on은 다 부사예요. turn on 또는 switch on 그러면 켜다. turn off, switch off 이러면 불을 끄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단어들은 또 중요한 수거이기도 하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암기하고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174페이지. 거기 4번에 주의할 부사라고 몇몇 단어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꼭 특징들을 외워야 되는데 1번은 별거 없고요. 1번. already와 yet은 그냥 책에 있는 것만 읽어보고 근데 그 already와 yet 밑에 설명이 있죠. 그 중에 yet에다만 하나를 더 써놓으세요. already와 yet 구별은 그냥 책만 참고로 해서 읽어만 보고 yet에다가만 하나를 더 써놔요. yet이 그 already랑 같은 뜻으로 이미, 벌써, 아직 이런 뜻도 있지만 독해하다 보면 의외로 이 뜻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 따로 써놓으세요. yet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그냥 그러나 이래버려도 되고 yet이 독해 속에서 접속사처럼 쓰일 때는 해석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 같아요. 그래서 이 뜻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2번 ago하고 before 또 구별해야 되는데 자세하게 하지 말고 이것만 하세요. ago는 맨 끝에 현재 완료와 쓸 수 없음 이것만 외워놓으세요. 다음에 3번 또한이란 뜻을 가진 것은 부사인데 긍정문에서 또한은 to예요. to.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들 많이 아니까 부정문에서는 either를 쓴다. 그걸 특히 암기해두고 4번 조금 전에 hardly는 그 hard에다 ly 붙여서 뜻이 달라진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의 뜻이고 빈도부사니까 이제 위치까지 얘기해줬잖아요. 근데 hardly의 동의어를 추가로 외워요. hardly, scarcely, seldom. 요거 다 빈도부사고 뜻이 다 부정의 뜻이거든요. 요 단어의 특징은 단어의 뜻이 부정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 아랫줄 보세요. not과 함께 쓸 수 없음. 거기다가 표시해 두세요. not과 함께 쓸 수 없음. 그걸 별표 치고. 5번 only하고 even은 수식하는 말 앞에 위치한다 라는 특징만 알아두고 특히 only는 우리가 많이 아니까 even의 단어 뜻 잘 외워두세요. 심지어 뭐뭐조차 이렇게. 자, 근데
그 even하고 only는 요걸 조금 조심해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 이런 이제 정상적인 문장이 있는데 만약에 only를 가지고 수식을 해주고 싶다. 다시 말해서 뭔가를 강조할 때 또 수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only라는 단어를 집어넣을 건데 even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부사를 수식하고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only를 여기다가 써요. 수식하고 싶은 말 앞에. 그래서 이제 쓰면 이것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내용상 강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앞에. 목적어 앞에. 동사를 강조하고 싶으면 또 동사 바로 앞에. 주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주어 바로 앞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요. 뒤집어서 말하면 항상 only와 even은 항상 뒤에 나오는 걸 강조, 수식해 주는 거예요. 주어만 뭐뭐 하다. 이렇게. only가 여기 있으면 동사 강조. only가 여기 있으면 목적어 강조. 그리고 only가 여기 있으면 부사 강조. 이렇게요. only하고 even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예외적인 게 요 두 단어만 예외예요. 부사는 동사와 부사는 수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only와 even은 주어와 목적어도 수식할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주어와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 대명사잖아요. 근데 원래 부사는 명사나 대명사는 수식 못하는 거죠. 그건 꼭 기억을 해두고 only와 even만 명사나 대명사도 수식이 가능하다라는 걸 그냥 예외로 참고로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항상 뒤에 걸 수식한다. 요걸 이제 기억을 해두고. 자, 그 다음에 6번의 인합. 거기 이제 설명이 있긴 한데 이건 설명을 다시 하기로 하고요. 7번 부분 부정. 요건 해석상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둬요. always하고 not을 같이 쓰면 항상 뭐뭐 하는 건 아니다. 부분 부정, 부분 긍정 같이 되는 거예요. completely not 그러면 완전히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사가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교 구문을 할 건데 비교 구문은 두 번으로 나눠서 할 테니까 짧게 끊어서 두 번으로 나눠서 할 테니까 일단 첫 번째 수업 잘 듣고 두 번째는 이제 암기사항이 주로 나오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하고. 자, 이제 부사 중에 인합을 마지막에 설명을 할 테니까 요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이 인합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로도 쓸 수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외우고 다음 좀 전에 했던 말 그러면 이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하냐 뭘 수식하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형용사라면 명사를 수식을 할 거고 부사라면 명사는 수식을 못하고 형용사나 부사를 주로 수식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구별을 하고 형용사할 때는 해석 이렇게 하면 되고 충분한 부사할 때는 뜻을 해석을 이렇게 충분히 또는 매우 이렇게 이제 뜻만 살짝 바꿔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거든요. 인합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될 건 이제 지금이 중요해요. 인합이 만약에 형용사로 쓰였다면 명사를 수식할 텐데 명사를 어디서 수식하냐면 앞에서 수식해도 되고 뒤에서 수식해도 돼요. 앞, 뒤 다 수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분한 돈 그러면 enough money라고 써도 되고 money enough이라고 써도 돼요. 자, 근데 이거보다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인합이 부사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형용사나 부사를 반드시 뒤에서 수식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문법 문제로 요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위에 것도 특징이 있긴 하지만 요걸 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매우 친절한 이를 영어로 써봐라. 인합을 사용해서 그럴 때 enough kind 이렇게 쓰면 틀려요. 매우 친절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뒤에서 수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kind enough
이렇게 돼서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 인합이 부사로 쓰였을 때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서 수식한다라는 걸 지금 눈으로 봤죠? 봤으면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인합이 오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여기 인합은 앞에서 이제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와서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건 됐고 여기 인합은 뒤에 투부정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합 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웠던 거고 앞에 보면 또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는 이걸 어디서 배웠나 싶을 수 있는데 이제 진도가 곧 끝이 나니까 그 끝이 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때 보면 이게 눈에 자주 띌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다시 복습 삼아 뜻 처리 한 번만 다시 해요.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해석은 이렇게 매우 뭐뭐 해서 뭐 할 수 있다 해서 동의어가 이거야. So that can 매우 뭐뭐해서 뭐 할 수 있다. 요 so that can 할 때 여기 대시 이끄는 절이 결과의 부사절이다 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배웠던 거예요. 앞에서 쭉 내려 번역한다. 이렇게 매우 뭐뭐해서 뭐 할 수 있다. enough to의 뜻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억나나 해봐요. 반대말은 to 이렇게. 그럼 이건 해석이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것도 바꿨으면 so that can't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복습 겸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부사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교 구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론은 완전히 끝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제 곧 진도가 끝나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문법적인 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문법적인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해석을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오랜 시간 동안 배워왔지만 독해 속에서 나오는 영어 문장에 써지는 원리 같은 걸 배운 거라고. 그러니까 그 원리를 보고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것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안 상태에서 우리가 영어 문장을 읽어야 막힘없이 읽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까지 쭉 배워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비교 구문 하기로 해요. 수고했어요.